안녕하세요. 그림책 강의 이석금입니다. 오늘은 17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그림책은 숲속으로입니다. 네. 숲속으로는 Into the Forest 2004년 작품이고요. 작가는 앤서니 브라운입니다. 이 작품의 특징은 그림책이 포스트 모던 그림책이라는 점, 그리고 패러디와 상호 텍스트성이 두드러진 특징이 되겠습니다. 작가 소개를 한번 해보면요. 수상은 케이트 그린 어웨이상을 2차례 수상했는데요. 1983년에 고릴라라는 작품, 1992년에 동물원으로 케이트 그린 어웨이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네, 이 작가가 만드는 작품의 특징을 보면은 완벽한 구성, 간결하고 유머 넘치는 글, 그 다음 초현실주의 기법하고 의미와 상징이 나타나 있는 그림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요 작품으로는 돼지책, 공원에서 일어난 이야기, 겁쟁이 빌리, 숨바꼭질, 나의 프리다 등 50여 권에 달합니다. 네. 구성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그림책의 구성의 특징은 먼저 패러디가 나오는데요. 패러디는 빨간 모자, 잭과 콩나무, 골디락스와 곰 3마리, 헨젤과 그레텔이 등장합니다. 다음 상호 텍스트성으로는 개구리 왕자, 백설공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잠자는 숲속의 공주, 라푼젤, 신데렐라, 장화시는 고양이 등등이 나옵니다. 자, 글의 구성을 보면요. 이 글은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가 가는 중에 여러 옛 이야기가 끼어드는 다선형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을 보면요. 이 글에 맞게 현실 세계는 유채색으로 시작해서 가다가 그다음 옛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 장면에서는 무채색으로 됩니다. 자, 이쪽은 환상 세계를 나타내는 거죠. 네. 그러고 다시 현실 세계로 올 때는 유채색으로 그림이 채색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면 주인공인 나, 여기에 끝까지 그 주인공인 나에 대한 이름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주인공 나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여기 글이 구성되어 있죠. 네, 그래서 주인공인 나는 무시무시한 소리에 잠이 깨었고 아침에 아빠가 안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죠. 주인공이 나는 아빠가 보고 싶었지만 엄마가 할머니가 편찮으시니 케이크를 할머니 집에 갖다 드리라는 심부름을 하라고 해서 나는 주인공이 할머니 댁에 가게 되었죠. 엄마는 숲길은 짧은 지름길이지만 숲길은 위험하니 멀리 돌아가라고 하였지만 어땠어요? 주인공인 나는 아빠가 집에 오셨을 때 자기가 집에 있고 싶어서 숲길로 갔죠. 그곳에서 누구누구를 만나요? 잭, 예. 잭과 콩나무의 잭, 그 다음 골디락스 앤 쓰리베어스의 골디락스, 그 다음에 헨젤과 그레텔의 헨젤과 그레텔을 만나죠. 네, 그리고 숲속 깊이 들어가자 날씨가 너무 추워졌는데, 옷을 더 가지고 올 걸 그랬어. 그런데 때마침 빨간 외투가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죠. 네. 그래서 추워서 그 빨간 외투를 입었죠. 입고 나니까 늑대 얘기가 생각이 나서 두려워져서 막 헤매다가 드디어는 할머니 집에 도착하였죠. 그리고 할머니 집에 문을 두드렸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같이 보시죠. 이때 어른들이 하실 이야기는 발문은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특징이 패러디와 상호 텍스트성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했으니 패러디물은 친구들은 이 그림에서 무슨 어떤 옛 이야기가 생각이 나니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잭과 콩나무가 나온다 이러면 잭이 나오는 장면에서 소를 끌고 가는
이 장면에서 무슨 이야기가 생각나지? 하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질문으로 이 이야기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더 나올까? 이렇게 돼 있지만 그림에 보면은 개구리가 보인다든지, 네, 고양이가 장화를 신었다든지 이런 거를 보면 친구들 이 그림을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생각이 나?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앞표지에 보면 이곳이 숲속임을 나타내는 이정표가 나와 있죠. 예, 이 제목이 숲속으로라는 제목이 이정표이면서 제목이죠. 그 제목을 나타내는 거죠. 네, 그리고 밑에는 앤서니 브라운이라는 작가 이름이 소개되어 있죠. 네, 중간에 있는 이 친구는 숲은 커다랗게, 그러니까 배경은 아주 크게,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주인공은 아주 작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이 주인공이 지금 뭔가 바구니를 들고 간다. 그 다음에 빨간 신발을 신고 이렇게 간다. 우리는 숲으로 간다. 바구니를 들고 간다. 네, 바구니에 무슨 먹을 것을 들고 이렇게 간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알 수 있는 옛 이야기가 있죠. 뭐예요? 예, 빨간 모자죠. 빨간 모자를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주인공을 가만히 살펴보니 줄무늬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뭔가 앞으로 잘못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어, 바구니 안에 접십자 표시가 돼 있는 우유비처럼, 네. 저 아이 뒤쪽으로 돼 있는 그림자를 보니 토끼 그림자죠. 왜 남자아이가 가는데 토끼 그림자가 나올까? 이곳에 있는 이 사과는 뭘까? 여기에 있는 성은 뭐지? 그 다음에 여기에 숨어 있는 개구리는 뭐지? 이래서 우리가 각각 생각할 수 있는 건, 개구리 왕자가 나오려나? 아니면 사과가 있는 거 보니까 백설공주가 나오려나? 성이 있는 거 보니까, 어느 나라의 공주와, 예, 왕자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숲에는 지금, 네,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선인장 가시처럼 삐죽삐죽하게 나와 있죠. 네, 앞에서 제가 버거트의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의 이야기를 하면서 공주가 숲속으로 도망가는 네, 그런 장면에서 보면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잔가시가 많이 있는 나무가 그려져 있죠. 이러면은 어떻다 그랬어요? 주인공의 심리가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얘기했죠. 네. 마찬가지로 이 지금 숲으로 가면서 이 주인공도 지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뒷표지입니다. 뒷표지에는 이 작품의 내용이 대략 소개되어 있는데요. 부모의 다툼으로 불안해하는 아이 심리를 초현실주의 기법과 곳곳에 숨은 그림 찾기 형식으로 그림을 배치한 앤서니 브라운의 신작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초현실주의 기법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리고 숨은 그림 찾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도 한번 같이 숨은 그림 찾기를 해볼까요? 자, 앞에 표지에서 벌써 숨은 그림이 나왔죠? 사과, 개구리 이런 데서 보면서 어때요? 아, 뭐가 나올까?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자, 여기는 지금 뒷표지인데 우리나라 번역본이 뒷표지고요. 여기 옆에 있는 거는 원서의 뒷표지죠. 예, 원서의 뒷표지에는 이런 말이 쓰여 있죠. An extraordinary book, Brown excels himself, the observer 이랬는데요. 이거는 이 책이 비범한 책이라고 브라운은 자기 자신보다 더 뛰어난 책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관찰하던 주위에 계시던 분이 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은 정말 뛰어나고 훌륭한 책이겠죠? 네. 면지입니다. 면지는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 붉은색이야? 그럼 빨간 모자? 아, 빨간 모자 그 이야기를 나타내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여기 보니 중간중간에 검은색 부분이 나타나잖아요. 띠처럼.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그림책의 앞뒤 면지에 붉은색이 나타나면은 하나를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극장의 극장막 같은 느낌을 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세로로 이렇게 검은 약간 어두운 색이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거는 커튼 같은 그 극장막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 네, 그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굴곡이 져 있다 하는 부분 있죠. 주름이 잡혔다. 네. 그래서 여기가 극장막인가? 그래서 그림책의 판형이 네, 펼치면 극장의 와이드 스크린과 같은 네, 그런 형태로 되어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네. 다음 판권 페이지와 소표지입니다. 판권 페이지 위에 헌사를 해놨죠. 데니스. 예, 책을 꾸미는데, 구성하는데 도움을 주신 데니스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앤서니 브라운이 헌사를 하신 거죠. 그 다음 숲속으로 하는 소표지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금방 탁 봐도 창문이 하나의 통 창문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6개의 간유리로 이렇게 잘라져 있죠. 답답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밖에 있는 나무들이 너무나 울창하게 꽉 들어차 있어서 밖에 어떤 모습도 잘 안 보이잖아요. 속 시원하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갑갑하다,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무슨 일이 시원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잘 안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네. 본문 1페이지에서 6페이지는 모두 지금 천연색으로 돼 있죠. 네, 컬러로 돼 있어요. 자, 무시무시한 소리가 창밖에서 들리는 번개 치는 소리. 네,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증거는 어디에 있어요? 네, 외다리 병정. 네, 병정이 제대로 있지 않고, 예, 다리가 한쪽이 없어요. 뭔가 불편한 상태죠. 네, 이 아이도 마음이 지금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그냥 단지 밖에 자연 조건에 의해서 무서운 게 아니라 뭔가 집안에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 장면을 보니 다음날 아침은 모든 것이 고요했는데 아빠가 안 계셨다고 아빠의 의자가 더 크게 느껴지죠. 다른 사람들 의자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 아빠가 계시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엄마는 아빠가 왜 안 계시는지 모르는 것 같았는데요. 엄마의 컵을 보니까 아이가 입었는 티셔츠처럼 줄무늬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엄마가 그 원인 제공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요. 아래 부분에 있는 5페이지죠. 5페이지에 보면은 5페이지에 4개의 칸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아이가 식탁 위에서 뭐라고 해요? 아빠 빨리 돌아오세요 하고요. 아빠 빨리 돌아오세요 하고 그 종이에다가 많이 적어서 그 다음 어떻게 하죠? 여기 나와 있는 곳곳에다가 다 붙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림에는 벽지가 다 찢어져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아이가 불편하다는 거,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은 텔레비전인데요. 이 아이가 편안하면 텔레비전을 보고 놀겠죠. 그런데 텔레비전도 켜지도 않고 저 아이가 그리고 창문이 조각조각 난 창문이 이렇게 비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다. 그리고 아빠를 기다리고 있다. 다른 일을 못하고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문에 문손잡이가 나오는 걸 보니까 아빠가 오기를 들어오시기를 문을 열고 들어오시기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제 마지막 장면 6페이지입니다. 엄마가 지금 아이한테 바구니를 하나 주면서 얘기를 하죠. 네, 할머니 집에 다녀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뭔가 불편해 보이잖아요. 아이가 심부름을 할 때 되면은 되게 네 하고 즐겁게 받아줄 텐데 자기는 하고 싶지 않은 걸 어머니가 시킨다는 거죠. 왜 주머니에다가 손을 딱 집어넣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즐겁게 대응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엄마는 지름길로 가지 말고
네, 어디로 가라 했어요? 숲속길은 위험하니까 돌아서 가거라 이렇게 말했죠. 네, 그런데 하지만 그날 나는 처음으로 빠른 길로 갔어요. 아빠가 돌아오셨을 때 집에 있고 싶었거든요. 이러고 이제 숲속에 들어섰는데 보세요. 배경이 아이에 비해서 굉장히 크죠. 그럼 아이가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한 잔가지들이 선인장가시처럼 삐죽삐죽 나온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숲속은 지금 흑백으로 되어 있고 이 아이는 지금 환상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처음 가면서 만난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소를 데리고 있는 이 아이는. 멋진 음메 젖소 살래? 남자아이가 물었어요. 아니, 내가 대답했죠. 내가 도대체 왜 젖소를 사고 싶겠어요? 젖소랑 네 바구니에 있는 맛좋고 달콤한 케이크랑 바꾸자 하고 이래 말했죠. 네. 그런데 초현실주의 기법이 나타난다고 했죠. 우리 한번 볼까요? 젖소의 중간 부분에 얼룩무늬 있죠. 검은색 부분. 그 부분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네. 어때요? 여기 죄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게. 섬뜩하지 않아요? 전 좀 무섭던데.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부분이요. 여기 나뭇가지 윗부분에 보면 제개 모습이 또 있죠. 아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되게 무서워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콩줄기가 올라가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죄가고 졌어 이거를 매치시키지를 못했어요. 잭과 콩나무 이야기하고. 그런데 여기 콩줄기 이거 올라가는 거 보고는 이거 잭과 콩나무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기 그림인데 하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 장면입니다. 아니 연결된 장면인데 안 산다 이러고는 이 아이는 이 이야기에서 빠져나가죠. 네, 그 다음 만난 아이가 여기는 번역에 금발머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제목은 원래 골디락스 앤 쓰리 베어스잖아요. 근데 이 아이 이름이 골디락스라고요. 네, 골디락스를 만났죠. 그래서 골디락스라는 아이를 만났는데 하여간 여자아이를 만났어요. 여기 주인공이.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나도 그렇게 맛있는 케이크 먹고 싶은데 이랬는데 주인공이 모른 척하고 그냥 가죠. 네,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골디락스 앤 쓰리 베어스라고 그랬죠. 네. 골디락스 앤 쓰리 베어스는 퍼리지, 죽이 식기를 기다리면서 곰 세 마리가 산책을 하죠. 그 사이에 골디락스가 들어가서 곰집에 들어가서 아기 곰의 죽을 다 먹어버리죠. 네, 그 이야기예요. 기억나셔요? 네. 그런데 여기 있는 집을 보니까 예, 여기 집이 있죠. 이 집을 보니까 이 귀가 누구 귀 같아요? 곰귀 같아요. 네, 이렇게까지 해 놓으셨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곰 세 마리가 산책하는 거 보이세요? 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숨은 그림 찾기가 재밌다고 숨은 그림 찾기가 있습니다. 하시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본문 13쪽에 보면은 네, 숲은 점점 어두워지고 쌀쌀했어요. 그때 아이들 둘이 잔뜩 웅크린 채 불을 쬐고 있는 걸 보았어요. 너 혹시 우리 엄마 아빠 못 봤어? 이렇게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 그림, 위에 있는 칼라로 된 이 그림은 제가 앤서니 브라운의 헨젤과 그레텔의 장면에서 가지고 왔어요. 정말 유사하죠. 네. 그러면 이 앤서니 브라운은 다른 작품에서 단서가 될 만한 상호 텍스트성으로 여길 만한 그런 단서들을 가져온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작품 내에서 또 이렇게 같은 작품을 비슷한 그림을 그려서 그 작품이 생각날 수 있게 상호 텍스트성의 특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네.
특히나 지난번에 제가 한번 다시 책을 봤을 때는 이 장면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헨젤과 그레텔을 딱 보고 나니 아 이게 여기에 예, 감옥에 갇힌 이 아이가 헨젤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헨젤과 그레텔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모습하고 너무 유사하죠. 여기 불 피우는 것도 이 불도 그리고 저기 멀리 있는 이 집도 아주 유사하죠. 네, 그래서 이거는 앤서니 브라운 네, 헨젤과 그레텔 작품 내에서의 상호 텍스트성이 되겠어요. 네. 자, 그 다음. 이 옛 이야기 주인공을 만나고 가다가 숲속 깊이 더 들어가니까 날이 점점 추워졌죠. 옆에는 이렇게 눈발이 날리고 있잖아요. 외투를 가져올 걸 이래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숲속에 나뭇가지에 이렇게 외투가 걸려 있었죠. 그것도 빨간 모자의 외투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지금 이걸 추워서 입어요. 그러면 빨간 모자처럼 이제 상황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모자는 어떻게 했어요? 늑대를 만나죠. 늑대한테 결국은 잡아먹히잖아요. 잡아먹혔다가 사냥꾼이 살려주죠. 음, 그런 전철을 밟아가야 되는 이야기의 주인공인 빨간 모자의 외투를 입게 되니 이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하지만 외투를 입자마자 이상하게 겁이 났어요. 무언가가 나를 쫓고 있는 느낌이었죠. 문득 할머니가 들려주시곤 하던 못된 늑대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 아이는 지금 빨간 모자처럼 된 거고 그 다음에 늑대가 두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가 진짜 여기에서도 단서가 진짜 많아요. 네, 한번 찾아볼까요? 네, 여기에 예, 라푼젤, 예, 라펀젤 되죠? 네, 그 다음 여기 오, 몰래다. 그러면 잠자는 숲속의 공주 이렇게 되죠. 네, 호박이네. 호박은 뭐지? 네, 호박은 뭐지? 네, 신데렐라. 유리구두네, 신데렐라. 여기 열쇠를 넣고 여러 이야기가 분분했는데 자, 그 물레에 찔려서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17살이 되면은 물레에 찔려서 네, 죽는다고 하니, 예, 잠을 잔다고 하니, 어떻게 한다 했어요. 그 왕이, 전국에 있는 물레를 다 없애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공주가 이 열쇠를 들고 성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죠. 거기서 무슨 소리가 나긴 나는데, 이 열쇠를 가지고 그 문을 열어보죠. 거기에 물레를 돌리고 있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죠. 네, 그리고 신기해서 만져보다가 그만 공주는 물레에 찔려 손가락이 물레에 찔려 잠에 빠져들고 말았죠. 네, 그 이야기에서 열쇠가 등장한다는 거죠. 네, 그 다음 여기 보니까 고양이긴 고양인데 오 장화까지 신었군. 그럼 이 친구는 뭐예요? 장화 신은 고양이 이렇게 되죠. 네. 그리고 여기 지금 그림틀 바깥으로 이 주인공의 발이 나가고 있죠. 네, 그림틀을 깬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네, 특별한 이야기, 특별한 일이 일어나거나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오, 기적같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드디어 할머니 집이 나타났어요. 여기에 할머니 집이 이 귀를 하고 있네요. 이 할머니 집은 무슨 동물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늑대? 네, 늑대요. 늑대의 모양을 하고 있죠. 네, 드디어 할머니 집이 나타났어요. 똑똑 문을 두드리자 누구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정말이지 할머니 목소리 같지 않았어요. 자, 우리 빨간 모자 이야기에 보면 네, 빨간 모자가 할머니 집에 가서 문을 똑똑 두드리면 네, 누가 대답했죠? 늑대가 대답했죠? 네, 그러니까 여기도 할머니 목소리 같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늑대가 나타날까요? 네. 그러면 할머니 집에 늑대가 있을까요? 네, 한번 볼까요? 아, 할머니였답니다. 늑대가 아니고 할머니였어요. 네. 이리 오너라 얘야. 할머니가 코를 훌쩍이며 말했지. 잘 지냈니? 네, 이젠 괜찮아요. 내가 말했어요.
그때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났어요. 자, 친구들. 자, 늑대가 있었고, 할머니 대신 늑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늑대가 아이도 잡아먹었죠. 네. 그 다음, 빨간 모자를 잡고는 먹고, 그 다음에 문소리가 또 났죠. 그리고 누가 들어왔죠? 사냥꾼이 들어왔죠. 그래서 늑대를 죽여서 어떻게 했어요? 늑대 뱃속에 있던 할머니하고 빨간 모자를 구출했죠. 네, 그 이야기예요. 자,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났어요. 그 다음에 등장할 사람은 누구죠? 네, 사냥꾼이죠. 그래서 뒤돌아봤더니 아빠였어요. 아빠. 아빠가 여기 계셨네요. 네. 나는 할머니와 아빠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얘기하고요. 차를 마시고요. 네, 그리고 집으로 갔어요. 자, 집에 갔을 때 말이에요. 주인공 키 높이에 맞게 이제 그림이 된 거죠. 아빠는 이렇게 아빠의 얼굴이 안 나오는 거는 이 주인공의 아빠만이 아니라 다 일반화해서 모든 아빠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자, 그래서 누구세요?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긴 누구야? 우리지? 하고 얘기했죠. 엄마가 웃으면서 나왔답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행복하게 엄마가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팔을 쫙 벌려가지고 가족들을 안아주려고 이렇게 나오셨죠. 이게 행복한 모습이죠. 네. 자, 그러면 이까지 이야기가 다 끝났는데요. 자, 우리가 전체 이야기는 빨간 모자의 패러디였어요. 전체 이야기는 그래서 남자아이가 등장했죠. 빨간 모자는 여자아이였는데 남자아이가 등장했죠. 그 다음에 심부름 갖는 거는 빨간 모자랑 같았어요. 할머니 집에 간 거는요. 그런데 할머니 집에 늑대가 와서 잡아먹었는 할머니랑 빨간 모자를 잡아먹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네. 네. 늑대는 오지 않았고 할머니가 계셨고 그 다음에 사냥꾼이 오지 않았고 아빠가 있었어요. 맞죠? 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원래 빨간 모자 이야기하고는 좀 달라졌죠. 그래서 패러디 되었다. 이렇게 하고요. 그 큰 줄거리에 이야기가 하나 가는데 이 아이가 주인공 아이가 숲속으로 가면서 누구를 만나요? 네. 옛 이야기 주인공들인 잭과 콩나무의 잭, 그 다음에 헨젤과 그레텔의 헨젤, 그레텔, 그 다음 또 누구 만났죠? 골디락스 앤 쓰리베어스의 곰세 마리에서 골디락스를 만났죠. 이렇게 옛 이야기들이 세 개나 옛 이야기가 이 빨간 모자 패러디한 이야기 속에 끼어들게 되었죠. 그래서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갈래로 되어 있는 여러 이야기다. 그래서 다선형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했죠. 네, 그리고 상호 텍스트성은 그냥 하나하나씩 아까 표지에서도 봤듯이 사과나 개구리 같은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그런 것을 보면서 아, 이건 백설공주 이야기가 생각나네 이러면은 다른 텍스트가 생각나면 그게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했죠. 네,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그림책에 대해서는 다 살펴봤는데요. 제가 아이들한테 이거를 연구 그림책으로 삼고 아이들한테 이제 반응을 보았더니 그림책 표지를 보고는 무서워요. 이 얘기를 했어요. 한 말도 안 해줬을 때 애들이 보고는 무서워요. 이런 얘기를 했고요. 막 찾고 막 상호 텍스트성으로 왜 여러 가지 재밌는 옛 이야기에 그림들 있죠. 라푼젤 이런 거를 찾아낼 때는 애들이 너무너무 신기해 하면서 이거는 라푼젤이야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즐겁게 찾았던 아주 즐겁게 보았던 그림책이에요. 저도 이 그림책을 아주 좋아하는 그림책 중에 한 가지가 이 책입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